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그는 놀라운 결단들로 이 나라를 근대화의 길로 이끌었죠.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11가지를 통해 그의 강력한 결단력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공개합니다. 1961년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은 무능과 부패로 무너져가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100.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박정희 소장. 1961년 5월 16일 그는 단 3,700명의 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무혈 쿠데타를 성공시켰죠. 이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16은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구국의 결단이었다. 박정희는 혁명 선언문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의 결단은 혼란을 안정으로 바꿨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는 이제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죠. 그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산업화, 그리고 국민의 땀과 노력. 이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연 10% 이상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죠. 오원철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 비전은 국가를 훈련시킨 결과였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그의 결단은 한국을 최빈국에서 산업국으로 바꿨고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자본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박정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과의 과거사는 민감했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에서 차관과 보상금이 들어왔고 이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간 산업에 투입됐습니다. 김정념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일 협상은 박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박정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는 않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이 결단은 한국 경제의 마중물이 되었고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1960년대 말 도시가 성장하면서 농촌은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농촌, 빈곤에 지친 농민들. 박정희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70년 그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기, 도로, 현대식 주택을 보급하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했죠.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기적이었다. 박정희는 농민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 손으로 잘 살아보자. 이 운동은 농촌을 현대화했고 국민의 단결력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경공업에서 한 단계 도약해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중화공업을 국가의 미래로 봤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그는 이 산업들을 국가 전략으로 키웠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이 이름들은 박정희의 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1973년 그는 중화공업을 선포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오원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화공업은 유신과 떼놓을 수 없는 박 대통령의 비전이었다. 박정희는 단언했습니다. 강한 산업이 없으면 강한 국가는 없다. 1960년대 말 한국의 도로는 열악했습니다. 물류는 느리고 지역은 단절돼 있었죠. 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1968년 착공, 1970년 완공, 단 2년 만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했죠. 김정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 대통령의 미래를 보는 안목의 결과물이다. 박정희는 착공식에서 외쳤습니다. 도로는 나라의 혈맥이다. 혈맥이 뚫려야 나라가 산다. 1970년대 초 세계는 대탕트로 냉전이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박정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71년 그는 남북적 십자회담을 시작하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밤잠을 설쳤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수건이다.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과 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한국은 안보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정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결심했습니다. 율곡 사업을 통해 K2 소총, K9 자주포 같은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방위산업을 키웠습니다. 김정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국가 생존의 핵심으로 봤다. 박정희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국방이 진정한 독립이다.
1960년대 한국에서는 전쟁과 벌목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73년 그는 산림녹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나무를 심었고 산은 푸르게 변했습니다. 남덕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림녹화는 박 대통령의 장기적 비전의 증거다. 박정희는 식목일에 외쳤습니다. 산을 푸르게 하면 나라가 푸르게 된다. 산업화의 성공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박정희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카이스트를 설립했습니다. 김정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재가 나라의 미래라고 믿었다. 박정희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1972년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탕트, 즉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손을 잡고 있었고 중국과 미국은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었죠. 세계의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위장 삼아 내부적으로 무장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불확실한 외교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위기를 단순한 정치적 대응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정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무엇보다 통일을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은 단순한 권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비상체제였습니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할 것을 결단합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는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국회 해산과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축했고 그 결과 중화학공업 육성, 경부고속도로 완성, 포항제철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 육성이 가속화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농촌은 새마을 운동으로 부흥했습니다. 군사력도 자주국방 체제로 강화되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과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신은 혼란을 정리하고 국가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결시킨 체제였다. 또한 김정념 전 비서실장도 회고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국가 내부가 강력하고 단단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유신은 통일을 향한 토대였다. 박정희는 단호히 믿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결코 조국의 번영을 가져오지 않는다. 안정 속에서만 경제도 통일도 가능하다. 그의 결단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했고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에 회자됐습니다. 산업화, 자주국방, 국민의식 고취 모든 것이 유신 체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유신은 비판과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만약 그때 국가가 무너졌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정희는 말했습니다. 나의 권력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국을 위한 것이다. 그의 10월 유신, 그 결단은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끌어올린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K-파워의 깃틀이 바로 여기서 완성된 것입니다.